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 시황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애간장을 태우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그냥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서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군대 생활을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 군대 생활에 보면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특정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어수룩하게 행동해가지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단체 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늘은 딱 그런 단체 기합을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특별히 악재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우리 시장만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있었으면 안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오늘 뭐 외국인이 작정하고 끌어내린 것도 아니고, 카카오뱅크의 블럭딜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많이 나왔어요. 그쪽에 나왔는데, 외국인은 그걸 매도했는데 기관은 그걸 사고 전기전자를 매도를 했어요.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는데, 아침에 매도를 시작한 거는 개인들 선물 매도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의 카카오뱅크 매도,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 기관들 매도, 이렇게 나왔었죠. 개인들이 최근에 선물 시장에서 개입이 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매도를 했나 싶습니다. 근데 블럭딜 같은 게 발생을 하면 보통 기관은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매도를 안 했어요. 엉뚱하게 전기전자를 매도를 했습니다. 전기전자를 왜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SDI가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이 오늘 다 빠졌는데, 최근에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흐름을 잘 보면 조금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저런 흐름을 보일 때는. 굳이 뭐 견디겠다 그러면 뭐 견뎌도 되는데, 하여튼 흐름이 좋지 않았다. 뭐 LG화학이나 뭐 SK 쪽에서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등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 시장의 흐름을 되돌리지를 못했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 거는 10시가 넘어서 매도를 했어요. 4천억 정도 매수가 되는데, 이거는 아침에 개인들이 매도한 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주는 정도 수준이었고, 10시가 넘어서 이제 매도를 시작하는데 12시까지 마이너스 2천억, 그러니까 총 6천억의 매도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기관들의 주식 매도가 계속 연이어서 나타납니다. 근데 외국인은 12시 정도 넘어서까지 그 코스피에서는 4,5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관은 계속 더 매도가 더 나왔다. 선물도 마이너스 2천억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다. 오늘 다른 시장 다 좋았습니다. 그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시장들이 우리나라 시장 때문에 밀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고, 환율이 올랐죠. 또다시 1160원. 금리는 약밥 수준인데 환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뭐 하여튼 왜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아시아 시장 전체가 다 안 좋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8월 유럽에서 8월 마르키트 제조업 지표가 있었는데 61.4, 뭐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의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나왔었는데 37만 4천 명, 전망이 61만 명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ADP에서 발표하는 이 민간 고용 수치랑 그리고 비농업 부문 고용 수치가 너무 차이가 크게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는 숫자죠 지금은. 그래서 그것도 영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ISM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전보다 높았어요. 59.5에서 59.9로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다우존스는 새벽 2시에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새벽 3시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무슨 뉴스가 있었느냐? 뉴스는 없었습니다. 뉴스는 없었는데, 일단 ISM 제조업 지표가 좋았으니까
이 주가는 올랐어야 되고, 그리고 ISM에서 발표한 이번에 그 신규 주문이 있어요. 그거는 66.7이 나왔는데 지난번이 64.9였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더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의 그 8월 자동차 판매가 나왔는데 마이너스 17% 감소했습니다. 없어서 못 판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미국에는 그 자동차 딜러들이 자동차를 판매를 하는데 그 딜러한테 주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 40%로 떨어졌다. 자, 현대차는 마이너스 44%로 떨어졌대요. 네. 뭐 일단 그런 게 안 좋았죠. 그리고 포드가 반도체 부족 때문에 감사를 또 한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포드는 안 빠졌어요. 살짝 올랐죠. 루시드 그룹이 많이 빠졌습니다. 전기차 회사가. 어제 보면은 좀 어떤 그 지표나 뭐 어떤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졌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시장도 2시에 다우존스가 왜 빠졌는지 3시에 나스닥이 왜 빠졌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침에 개인들이 선물을 그렇게 때렸다,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기관들이 전기전자를 판 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거든요. 누구나 다 다르고, 올라가는데 아 비싸다 팔아야 되겠다 해서 파는 사람이 있고, 더 올라갈 것 같다 해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도 상한가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은 빠질 이유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올라가다가 맥없이 밀리는 시장에 실망감이 클 것 같습니다. 환율이 다시 올라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일까요? 아마 오전에는 환율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었는데 갑자기 환율이 올랐어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니까 20포인트까지는 견딜 수 있는데 30포인트를 넘어가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또 예. 2시 정도 됐나요?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손절성 매도인지 모르겠지만 매도가 쏟아지기 또 시작했어요. 그때. 예. 뭐 그런 매도는 아무래도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환율이 오른다 해가지고 불안해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환율만 많이 올랐습니다. 또 0.5% 올랐거든요. 오늘 우리나라의 2분기 성장률 그 확정치가 나왔는데 0.8%, 속보치는 0.7%였는데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은행 거의 기자회견 하는데 왜 높아졌느냐, 민간 소비 기여도가 높아졌다. 예. 제가 수출 자꾸 늘어간다고 하니까 수입이 이렇게 수출보다 많아가지고 마이너스인데 무슨 소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보니까 뭐 마이너스 1.7%로 그 영향이 좀 많이 줄었다 라고 했고, 그리고 소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추경 예산이 또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올해 달성률은 4%, 예, 4%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 같다. 근데 뭐 저축률이 떨어진 거 가지고, 저축률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불안하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저축률은 떨어져가지고 또 불안하다. 뭐 이런 또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일시적인 요인인 것 같다라고 한국은행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빠질 뉴스는 아니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뭐 기업 실적 보고서에서 공동부유, 시진핑이 얘기한 공동부유가 실적 보고서의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은 올랐어요. 네.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가 안 좋게 나오면 당연히 정부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양책을 쓸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지준율을 인하하는 거 아니냐, 지난번에는 금리를 인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이 다음 지표가 나빠지면 쇼크가 된다라는 거, 그거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SK이노베이션이 중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에 1조 2천억을 추가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바이오 오일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닌데, 바이오 오일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 그리고 미국에서 800메가와트급의 ESS 단지를 2개를 수주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못 올랐습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이죠. 2차 전지 쪽에 계속 뉴스가 있어요. 예. 뭐, 그 현대차에서도 2025년 이후부터는 전기차, 수소차만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인가요? 1000만 대를 팔겠다, 전기차를. 예. 지금 전기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소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터리가 이상하게 계속 빠지고 있죠. 예. 누군가가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안 좋게 봐야 되겠죠. 예. 환율 때문에 불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시장에도 많이 상승한 종목이 있는데요. 오늘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카카오뱅크 블럭딜, 예, 이게 뭐 상장할 때도 애를 먹이더니 이제는 또 블럭딜로 또 애를 먹이는데, 예. 중요한 거는 SDI가 오늘 빠졌고 카카오뱅크가 빠졌는데 요거는 기관이 팔고 이거는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만 같이 팔아야 되는 건데 나눠서 팔았다는 겁니다. 시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예. 이게 안 좋은 거고, 그리고 효성 그 그룹사들이 최근에 보면 빠졌다가 살짝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있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에요. 예. 지금 이걸 갖고 계신 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처럼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일진파워, 네, 오늘 상한가 같고, 그리고 코롱 플라스틱 상한가 같죠. 네. 오늘은 뭐 코롱 플라스틱이 뭐 실적이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그 차량 경량화 플라스틱, 고기능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 코프라도 올랐고 HDC 현대 EP도 올랐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탐방을 갔다 와서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 소문이잖아요. 네. 근데 상가 쳐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따라잡아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소문에 사서 뭐 뉴스에 팔으라고 하는데 상한가 간 거를 이게 소문이라고 해서 따라잡아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격언 같은 건데. 하여튼 뭐. 근데 코프라랑 코롱 플라스틱이랑 보면 코롱 플라스틱은 매출이 4천억이고 얘는 1,500억, 2천억인데 영업이익률이 얘가 더 높아요. 원래 이 회사가 실적이 더 좋았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시총이 오늘 3천억을 돌파를 했어요. 이 코프라보다 이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높아져 버렸는데 이게 과연 시장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오늘 뭐 위성 관련된 그 인텔리안 테크의 보고서 하나 때문에 인텔리안 테크 올랐고 세트레가에 올랐고 그리고 제노코도 많이 올랐고요. 네. 위성 관련돼서 또 많이 올랐다.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오늘은 또 화학주들이 올랐어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이번에 올라가면 금융주를 사야 되느냐. 저는 이제 건설주, 철강주, 이번에는 화학주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화학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큰 주식들은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같은 그런 회사들, 그리고 효성 시리즈들이 화학회사잖아요. 네, 그게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회사는 하나솔루션이거든요. 예, 근데 아직 이쪽은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오늘 유니드하고 국도화학이 급등을 했어요. 그것도 좀 그런데 유니드하고 국도화학이 있으면 이 회사의 실적이 지금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국도화학이 훨씬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 회사를 유니드를 탄소 포집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끌어올렸잖아요. 벌써 더블 끌어올렸어요 지금. 네. 주식은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거고요. 지금 제가 그 유의 깊게 보고 있는 거는 애경유화인데 애경그룹이 합병한다고 그랬잖아요, 화학회사를. 네. 근데 아직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유화도 그렇고 애경유화도. 근데 대한유화와 애경유화를 보면 대한유화는 이평선 밑에서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애경유화는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평선을 빨리 뚫고 올라오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거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반도체 쪽은 오늘 그 패키징 회사들이 뭐 네페스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네페스 아크가 올랐고 오늘, 그리고 테스나 같은 거에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양이었고, PCB는 그 지금 대덕전자가 올라와서 버티고 있잖아요. 네, 버티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DDR5 때문에 소켓 테스트 하는 회사 TSA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그거랑 YIK, 예, 테스트 하는 회사들, 그 회사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YIK는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고 TSE는 많이 올랐다가 조금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고, 예. 관심 대상은 아닌데 하여튼 뭐 그런 움직임을 보였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오늘 오후에 그 시장이 계속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반등 흐름이 나왔던 회사가 넥스틴하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APTC,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오르다가 밀려버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 기술력이 그나마 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회사가 이 세 개 회사예요. 넥스틴, 오로스 테크놀로지, APTC. 네. 근데 APTC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는데, 이게, 반도체에 그 불순물을 입혀요. 방막 처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회사가 유진테크고, 그걸 깎아내는 회사, 식각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만드는 회사가 APTC거든요. 근데 유진테크가 3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식각도 같이 좋아져야 되겠죠? 방막 했으니까 식각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은 DDR5에 눈이 가 있어가지고 계속 그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테스트 하는 거 얘기만 하는데, 일단 뭐 이쪽에 그 연관해가지고, 우리는 뭐 그냥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범용 장비 회사들이 있어요. 네, 뭐 원익 IPS나 PSK나 한미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일 좋게 보는데, 특정 그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쪽을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쪽에서 오늘 좀 괜찮은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금속주 관련돼서 황금 ST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올랐고, 그리고 TCC 스틸이라고 해서 삼성 SDI 쪽으로 그 납품하는, 합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 회사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종목들이 뭐 이렇게 특정 산업군은 오늘 뭐 위성하고, 그리고 자동차 경량화, 플라스틱 그쪽만 올랐는데, 나머지는 화학하고, 나머지는 개별 종목별로. 네. 그리고 또 트루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적외선 센서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센서를 현대 전기차와 기아 전기차, 그리고 해외 쪽에도 수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흐름이 횡보를 좀 하다가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DTR 오토모티브 이런 거는 사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채권이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안 되면 유상증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빠질 수 있잖아요. 유상증자가 시장이 좋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이 나쁠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뉴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수소가 다음 주에 그 행사가 있잖아요. 거기에 뭐 오늘 스웨덴이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12개 나라가, 예, 거기 참석을 해서 전시를 하는데, 수소 관련 테마는 미국의 플러그 파워하고 니콜라도 지금 재료가 붙어가지고 오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계속 또 좋게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안타깝고, 오늘 같은 날은 좀 화가 나는 날인데요. 네, 이게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하락입니다. 이런 하락은. 네. 왜냐하면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되면 안 좋아요, 이게. 네. 내일은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